연병장 한복판. 누군가 폐지 줍는 아줌마라며 지폐를 짓밟았다. 그런데 외투가 찢기는 순간 녹색 정복, 은 잘셋이 번뜩였다. 그날 조롱하던 입은 얼어붙고 가문은 작전처럼 초토화되기 시작한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이라 무시하던 육군사관학교 행사장 화려한 투피스를 입은 여자가 초라한 차림의 한 여성을 향해 지갑을 열어젖히며 폭권을 쏟았습니다. 주변 장병들이 숨을 죽인 채 주목하는 가운데 그 여자는 바닥에 지폐 뭉치를 내던져 흩뿌렸고 돈다발을 구두로 주시기는 소리가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모욕당한 여성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내로 삼키죠. 하지만 그 여자가 가방을 집어던지는 순간 공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물건 사이로 보인 것은 모두가 경악할 만한 증표였습니다. 본론 가기 전 채널의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청취자분들이 현재 어떤 일을 하며 어디 계신지 사연과 지역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당신에게 행복이 함께 머물길 빌겠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입구에 내쓴 오호바람은 꽤나 거칠었습니다. 생도들의 갑잡힌 경례 동작과 우렁찬 구령 소리가 졸업식의 비장함을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입구를 통과하는 차량 한 대 한 대마다 삼엄한 경비가 진행됐었고 위병들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강수연은 20년 가까이 몬 검은 지프를 타고 천천히 입구를 지나갔습니다. 팬들을 쥔 손에는 사령관으로서의 흉터 자국과 아들이 준 낡은 반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변에게 가볍게 눈인사 건넸고 초병은 경비 임무 중이라 별다른 제지 없이 차량을 진입시켰습니다. 긴급 훈련 직후 급히 출발한 탓에 강수연의 롱 패딩 속에 전투복을 그대로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패딩 안쪽에서 명찰이 가슴을 찌르는 느낌이 전해졌지만 그녀는 그 이질감을 참아냈습니다. 지금만큼은 계급을 노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지휘관이 아니라 한 생도의 부모로 있고 싶었습니다. 구석진 곳에 차를 대고 엔진을 끄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수연을 룸미러를 보며 자신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나의 가구르의 지이은 55세 눈동자에는 고난의 기억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간의 주름살, 턱선의 굳은 살, 그리고 양어깨에 얹혀진 사명감의 두께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머플러를 두르며 무겁게 차 문을 열었습니다. 행사장으로 가는 길 강수연의 움직임은 거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늦게 움직였습니다. 저 정면을 깊이 담아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행사장에 몸을 들이는 순간 18년 전 남편의 보고 소식을 들었던 행사장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저렇게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렇게 팡파르 소리가 높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강수열은 잠깐 자리에 서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이 찰나에 가까웠고 그 기억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들 박도윤은 유치원을 졸업하던 해 코친을 작전 중 보냈습니다. 그때 7살이었던 박도윤은 빈소에서 떼를 썼었죠. 그는 잡고 아빠의 영정사진을 집으로 가져가자며 강수연의 팔을 막 끌었습니다. 그 아이의 체온이 강수연에게는 너무나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강수연은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여린 여자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슬픔을 내색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으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식 앞에서 그녀는 강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야 가족을 건사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 고독과 중압감이 겹쳐 사춘기 무렵 늘 훈련에 바쁜 엄마와 박도윤의 사이가 꽤나 멀어졌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박도윤은 강수연에게 따지듯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 졸업식엔 왜 안 와요? 친구들 부모님은 다 오셔서 축하해 주는데 강수연은 뭐라 감명하지 못했습니다. 여전 임무가 많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선 더 잦은 야근을 강수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식에게 미안했지만 그 죄책감을 드러내는 요령을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박도윤은 강수연에게 육군 사관학교 팜플렛을 건네줬습니다. 엄마 저 여기 갈게요. 강수연은 벙쪘습니다. 왜? 엄마가 건넨 길이 진짜 뭔지 겪고 싶어요. 박도윤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도리어
박도윤에게 자립심을 줬고 그 자립심이 육군 사관학교 입학이란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강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도윤은 엄마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지키려 했고 그 마음이 결국 같은 옷을 입도록 만들었습니다. 강수연은 다시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그녀의 인이어에 급한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사령관님, 흥룡의 소속 반부 몇 명이 비빈석에 고입니다. 참모 이민석 중년의 목소리였습니다. 40대 초반의 이민석은 강수연의 핵심 참모로 라인이 아닌 능력 위주 조직을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흥룡의 뇌물을 거부했다가 한직 부사로 좌천된 이력이 있었고 그 고난이 도리어 그를 더 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수연은 별다른 표정 없이 잡기 명했습니다. 알겠어. 계속 감시 보고해. 알겠습니다. 이민석의 통신이 끊겼습니다. 강수연은 이니어를 곧접 끼우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흥룡의 군 조직에 악랄하게 뻗어있는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민사의 청탁, 군시설 건설과 자금 횡령까지 발을 들이민 견고한 커넥션이었습니다. 수연은 지난 3년간 놈들의 흔적을 쫓아왔고 드디어 결말이 보이는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딴판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아들의 날이었습니다. 수연은 단상이가 아닌 한적한 일반 관람석으로 갔습니다. 운동장 구석진 파일에 관심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수수한 복장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어 운동장을 녹화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휴지를 꺼내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인파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아, 곁에 있던 중년 여성이 수연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네, 저도 처음이라서. 긴장돼요. 여성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여인의 손은 쉴 새 없이 옷자락 끝에 움켜쥐고 있었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주워기며 화답했습니다. 저도 그렇네요.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죠. 사령관으로서 수만 명의 부하를 통솔할 때도 작전 회의에서 위험한 결단을 내릴 때도 수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찰나 아들이 임관하는 이 찰나만큼은 그녀도 평범한 부모였습니다. 군합대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선율이 운동장을 가득 메웠고 승도들의 구둣발이 동시에 굴렀습니다. 군화 소리가 빚어내고 있는 박자는 완벽했고 그 완벽함 안에서 수연은 아들의 발자국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단상 앞에서는 임관 선서가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생도들의 외침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수백 명의 고함이 운동장을 때렸고 그 파동 안에서 수연은 아들의 목청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거대한 외침으로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운동장 건너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열한 동기들 틈바구니에 아들 도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날선 제복을 입은 도윤은 꼿꼿하게 서 있었고 녀석의 어깨는 바위처럼 듬직해 보였습니다. 운동장 반대편에 서 있던 아들 박도윤과 잠시 눈이 부딪혔습니다. 도윤은 앞쪽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눈길이 관람석을 향해 쏠렸습니다. 녀석은 어머니를 쫓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도윤의 눈동자에 반응할 뻔했지만 눈길을 얼른 피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그녀를 보지 못하게끔 일부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엄마란 그늘이 짐이 되지 않도록 케안을 했습니다. 수연은 마음속에 독백으로 오늘은 투스타가 아니다. 미의 엄마네. 수연은 가방 안쪽에 네모 상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에게 주려고 마련한 고급 시계였습니다. 그녀는 월급을 조금씩 아껴 이 선물을 샀습니다. 그 뒷면에는 수연이 요청 남긴 문구가 있었습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계속 전진할 뿐이다. 수연은 임관식이 마치면 아들에게 이 선물을 전해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네 아버지도 이런 물건을 차고 첫 근무를 했다고 말입니다. 수연은 상자를 어루만지며 그 일을 그렸습니다. 이재훈 대위. 사명감이 투철하고 규정을 깐깐하게 따지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불량한 부품을 찾아내면 결코 묵인하지 않았고 윗선을 매번 고발했습니다. 수연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대쪽같이 살면 군대에서 미움 살 수 있다고요. 워리다는 미소 지며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옳은 길이잖아. 군인은 규정을 따라야지.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갔습니다. 총기 오발이라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수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생생하게 닥쳐왔습니다. 본부에서 걸려온 통보싸늘이 굳어 버린 남편의 몸 그리고 어린 아들의 투점 없는 동공이 말입니다. 수연은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슬픔을 억누르는 것은 그녀에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몇 년 세월 그녀는 울분을 마음 깊숙이 숨겨왔고 그 울분 위에 의무감을 덮어왔습니다. 주위 가족들은 제각기 설렘과 걱정이 섞인 얼굴로 운동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폰카메라로 추억을 남겼고 어떤 이는 휴지 조각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떤 이는 옆 사람과 담소하며 아들 자랑을 하였습니다. 수연은 그 틈에서 홀로였습니다. 허나 쓸쓸하진 않았죠. 그녀는 자식을 응시했고 자식은 먼 곳에서 내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운동장을 주시하였습니다. 찬바람이 스쳤고 외투깃이 조금 펄럭였습니다. 코트 속 입은 제복이 햇살에 빛났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군악대의 행진곡이 이어졌고 생도들의 기합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연은 그 소음 안에서 가만히 숨을 삼키며 금일 하루만큼은 모든 짐을 잊어버리기로 맹세했습니다. 별세계의 중압감도 사령관이라는 직책도 16년간 품은 곡수도 말입니다. 오늘은 오직 한 녀석의 부모로만 있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품 안의 낡은 수첩을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수첩은 얇고 해졌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기록은 무거웠습니다. 다친 마음을 다시 열어보게 하는 것. 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수연은 천천히 하늘을 봤습니다. 연병장 한편에서 아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켰고 그 모습이 강수연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듬직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눈물지었습니다. 미치기 사이로 찬바람이 다시 살을 스쳤고 그 냉기가 그녀를 현실로 붙잡았습니다. 강수연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저 멀리 단산위에서는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서로 명함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장군들과 그 내빈들이 악수를 나누며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수연은 그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아들만을 생각하였습니다. 강수연은 두 손을 꽉 모으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박도윤아 오늘은 네 날이다. 행복하게 웃나. 임관식 행사가 절정이었습니다. 생도들의 함성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웠고 군악대의 행진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수연은 구석 벤치 자리에 가만히 앉아 아들을 지켜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뒤편에서 독한 화장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인위적인 향이었습니다. 그 향이 짙어지면서 뾰족 구두굽이 보도블럭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걸음이 거칠고 거만함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소리는 강수연의 의자 옆에서 멈췄습니다. 세상에 이게 누구니? 앙칼진 목소리였습니다. 강수연은 무겁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인대 중반의 여성이 고급진 밍크털 코트를 걸치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방금 샵에서 하고 나온 듯 볼륨이 살았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감겨 있었습니다. 손목의 팔찌는 명품 로고가 박힌 금품이었고 손가락엔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강희진이었습니다. 이철수 장군의 부인이자 강수연의 고향 친구였습니다. 왕수연은 담담하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냐니 우리가 안부 묻고 살던 사이였던가. 강혜진은 팔짱을 낀 채로 강수연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대놓고 무시함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강수연의 해진 신발, 저렴한 옷감, 그리고 주름진 쌩얼 얼굴을 하나씩 뜯었습니다. 아, 그래. 언혜진의 한쪽 볼이 올라갔습니다. 강수연, 너 기억나? 냄새 나던 애가 여기에 다온의 주변 학고모 몇 분이 시선을 줬습니다. 내진의 목청은 고의로 소란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라는 듯이 말입니다. 강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학창 시절 강수연은 궁핍했습니다. 부친께서는 병으로 떠났고 모친께서는 식당을 하며 가족을 먹였습니다.
강수연은 수업 뒤 식단이 가서 설거지를 했었고 그 광경을 같은 반 친구들이 봤었습니다. 강예진은 개종 제일 악랄하게 놀려대던 아이였습니다. 그날 내가 뭐라고 놀렸지? 강예진은 손바닥으로 볼을 살살 만지면서 활산하는 척했습니다. 아들의 밥 빌어먹는 주제의 공부는 무슨 공부? 그랬네. 강희진은 꽤 크게 비웃었습니다. 근처 하객들의 이목이 쏠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찢쳤었고 어떤 이는 딴 데 본 척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강수연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앞만 응시하며 마음을 차분히 다잡았습니다. 울분이 커졌지만 내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날이었고 그 어떤 것도 이 날을 흠집낼 순 없었습니다. 강혜진은 강수연 곁에 기어이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야, 근데 너 차 못 끌고 왔니? 아까 입구에서 봤는데 혹시 그 똥차 너거니? 강혜진은 주차장 쪽을 손짓하며 깔깔댔습니다. 우리 신랑 차는 독일 차거든. 저번 주에 계약했어. 달 달면 그 급으론 타야지. 안 그래? 강수연은 끝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운동장을 훑어보며 아들을 쫓았습니다. 저 멀리 박도윤이 줄 서 있었고 그 광경이 강수연을 억지로 버티게 했습니다. 안혜진의 콧노필은 갈수록 커 올랐습니다. 야, 너 사람 개무시하냐? 사람 말하는데 대꾸를 안 해? 강혜진은 강수연의 팔뚝을 툭 쳤습니다. 강수연의 몸이 조금 밀려났지만 그녀는 끝까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안혜진은 코웃으며 느까렸습니다. 진짜 없는 티는 어쩔 수 없나 봐. 덩어리 같네. 그때 강혜진의 눈길이 강수연의 핸드백이 꽂혔습니다. 내진 가방이었지만 속에 먼지 채워져 있는 듯 두툼해 있었습니다. 강혜진은 궁금증 가득 눈초리로 가방을 노려봤습니다. 예, 그 가방 속에 뭐 넣었니? 좀 보자. 강혜진은 강수연의 동의도 구지 않고 가방을 확 치갔습니다. 뭐야 이건? 강수연은 가방을 안 뺏기려고 버텼지만 강혜진은 벌써 가방을 뒤져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뭐야 이건? 선물이니. 강혜진은 물건을 툭툭 쳐 보았습니다. 진짜 이걸 걔한테 주려고 챙긴 거니? 강수연이 다급히 상자를 뺏으려 손을 뻗자 강혜진은 상자를 뒤로 휘빼며 피했습니다. 이게 뭔지 좀 봐야지 하며 강혜진이 뚜껑을 깠습니다. 시계가 보였습니다. 은색 메탈 바디에 고동색 가죽줄이 매칭된 시계였습니다. 유명 명품의 마크가 뚜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강혜진의 눈매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시계를 꺼내 들고는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햇빛에 비춰보고 뒷면도 뒤집어 보며 줄을 만져 보았습니다. 어머 얘, 강혜진이 입꼬리를 시르겼습니다. 이거 가짜 맞지? 진품이라면 네 형편에 샀을 리가 없잖아. 강수연의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저건 진품이었습니다. 강수연이 푼돈을 모아 산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임관식 때 받았던 것과 동일한 모델이었고 강수연은 거기에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 시간은 흐른다. 앞으로 계속 나아갈 뿐이다. 안혜진은 뒷면의 문구를 찾아냈습니다. 이게 뭐야? 글자까지 파놨네. 강혜진은 문구를 읽더니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뭐래니? 유치한 멘트. 강수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강수연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밑바닥엔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강혜진은 그 목소리를 듣고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왜? 소중히 이딴 걸 명품이라 믿는 거야? 강혜진은 시계를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야, 잘 봐라. 에이, 진짜 명품이란 이런 거지. 강혜진은 자신의 팔목에 있는 시계를 내밀었습니다. 큐빅이 가득 박힌 번쩍이는 시계였습니다. 이게 바로 명품이야. 같은 것들이 이런 흉내를 내고 다니면 더 우스운 거야. 원수열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강혜진이 선수를 쳤습니다. 야, 사실대로 풀어. 이거 가짜지? 강혜진은 시계를 콘크리트 바닥에 던졌습니다. 팍!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간산 주변 좌석에 크게 울렸습니다. 강수연은 호흡이 멈춘 듯했습니다. 시계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전면 유리에 금이 쭉 갔고 시계 바늘들이 흉하게 꺾였습니다.
강혜진은 그 정도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뾰족한 구두 굽으로 시계를 찍었습니다. 가직, 유리가 가루가 되는 소리였습니다. 강혜진은 발을 비비며 시계를 뭉개버렸습니다. 메탈 본체가 긁히는 소음과 함께 가죽줄이 툭 끊어졌습니다. 밑단 걸 차면 아들이 쪽팔릴 텐데. 강혜진은 발을 치워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계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리 파편들이 사방에 튀어 있었고 가늘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뒷면의 소중한 문구마저 훼손되어 읽을 수 없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경악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어떤 이는 외면했고 어떤 이는 참아볼 수 없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옆에 아주머니는 강수연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쳐다봤지만 입을 떼지는 못했습니다. 강수연은 바닥에 처박힌 시계를 멍하니 봤습니다. 섣달이나 생활비를 아껴 산 선물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을 그리며 고른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새 출발을 축하해주려 준비한 물건이었습니다. 강수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8살 무렵 했던 질문이 기억났습니다. 엄마 아빠 거는 왜 안 움직여? 강수연은 말문이 막혔었습니다. 그이의 시계는 사고 당시 멈춰버렸고 강수연은 그 유품을 아직도 서랍장 깊은 곳에 고이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그걸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멈춰버린 시간을 확인시키는 건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수연은 새 시계를 장만했던 것이었죠. 내이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시계가 지금 바닥에서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서진 시계를 줍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개를 숙이면 냉정한 판단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이성을 삼킬 것이고 오늘 이 순간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강수연의 내면에서 다짐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허리를 숙이면 아이의 미래도 함께 숙여진다. 강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강혜진은 그 표정을 보고도 코웃음 쳤습니다. 왜? 악찼니? 그럼 어쩔 건데? 여기서 멱살이라도 잡게. 강혜진은 팔짱을 끼고 강수연을 삐딱하게 봤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너 여기 왜 왔어? 혹시 미애가 여기 있는 거야? 강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혜진은 낄낄대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에이, 네 주제에 무슨 돈으로 애를 여기 보내? 여기가 공짜인 줄 아니? 뒷감당하는 것도 장난이 아닌데 말야. 강혜진은 손톱을 다듬는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N잡년에 임관했거든. 지금 소희야. 남편이 스타니까. 우리 애도 승승장구할 게 뻔하잖아. 강혜진은 으스대며 웃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굵은 목소리가 났습니다. 강신, 거기서 뭐해? 오영줄의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이철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팔을 끌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고 분위기가 꽤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뇌설한 피우지 말고 이만 가시죠. 이철수는 수연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짜증과 불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수연이 누구인지는 전혀 몰랐지만 강혜진이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강혜진은 남편의 손을 거칠게 쳤습니다. 나 봐요 좀. 이 여자가 예전에 날 얼마나 무시했었는데 오늘 아주 끝장을 봐야 해. 미철수는 혀를 차며 수연을 다시 보았습니다. 거기 좋은 날 망치지 않게 처신 똑바로 하고 가만 계세요. 그의 어조는 강압적이었습니다. 장군이라는 지위를 믿고 누르는 말투였습니다. 그는 수연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그저 강혜진에 맞서는 듯은 아줌마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끝까지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연병장만 응시했습니다. 저 멀리 아들이 서 있는 곳을 향해서 말이죠. 박도윤은 굳건히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으나 이쪽의 소음을 감지했는지 살짝 눈동자를 움직였습니다. 수연은 말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혜진은 킬킬대며 뱉었습니다. 역시 없는 건 티가 난다니까. 발표도 찍소리 없지. 이철수는 부인을 잡고 상단 상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부부가 사라지는 내내 강혜진의 조롱하는 웃음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수연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구두 끝엔 깨어진 유리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주위 학부모의 안타까운 눈빛이 그녀를 찔렀습니다. 근처에 있던 부인이 걱정스러운 듯 말을 건넸습니다. 안 다쳤나요? 수연은 눈이 이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수연의 손끝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자락을 잡아 진정을 찾으려 했지만 금방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외투 속에 제복을 다듬었습니다. 배지가 손에 닿았고 그 차가움이 그녀를 정신들게 했습니다. 버텨라. 오늘은 도율의 날이다. 수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호흡을 삼키며 얼굴을 마음 밑바닥에 가라앉혔습니다. 반산 앞에서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후배들의 함성 소리가 퍼졌고 판파르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동요하지 않고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화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저 얼어붙었을 뿐이었습니다. 수연은 흙 위에 떨어진 선물 잔해를 응시하며 나직이 느껴렸습니다. 두고 보자. 면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석 벤치에 가만히 앉아 부서져 버린 시계 부품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금속 조각이 햇살을 비쳤고 그 빛이 수연의 눈을 쏘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수연을 훔쳐보았지만 누구도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간혜진과 이철수가 장군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괜히 끼어들었다가 피해를 입을까봐 무서워했습니다. 수연은 품 안의 제복을 꽉 쥐었습니다. 계급장이 손을 찔렀고 그 통증이 그녀의 이성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안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리해졌습니다. 끓던 화가 무겁게 가라앉아 날카로워졌습니다. 직후였습니다. 등 뒤로 구두 소리가 났습니다. 탁탁거리는 거만한 걸음이었습니다. 간예진이 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오지간만 응시하며 숨소리를 평소처럼 유지했습니다. 간예진이 수연의 코앞에 섰습니다. 너 간예진의 어조는 더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방금 상석으로 올라갔던 여자가 굳이 내려온 이유는 수연의 반응이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 완전 삐졌구나. 표정 좀 봐. 아주 썩어 있잖아. 간예진은 낄낄대며 말을 했습니다. 하긴 이해는 한다. 아들 녀석 선물 박살났으니까. 수연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간예진은 그 반응이 더 즐겁다는 듯 굴었습니다. 야, 근데 사실대로 말해봐. 너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초대받았니? 수연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간예진은 검지 끝으로 수연의 어깨를 쿡쿡 찔렀습니다. 야, 사람이 묻잖아. 말 좀 해보라니까. 수연의 몸이 살짝 진동했습니다. 간예진은 그 모습을 보고 더 흥분했습니다. 세상에 진짜 뚜껑여였네. 쳐서 어쩔 건데? 여기서 날 때리기라도 해. 간예진은 거만하게 서서 수연을 갈구었습니다. 너 따위가 무슨 빽이 있어서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가 동네 시장 바닥인 줄 알아? 수연은 서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간예진은 그 눈을 보고도 코웃음 쳤습니다. 뭘 봐? 겁나니? 아니면 분하니? 간예진은 바짝 더 접근했습니다. 야, 그냥 포기해. 넌 죽어도 나한텐 안 돼. 학창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영원히 말이야. 간예진은 팔을 들어 수연의 얼굴을 향해 날렸습니다. 찰나 수연의 손이 간예진의 팔목을 깎아챘습니다. 간예진은 화들짝 놀라 팔을 털려 했지만 수연의 악력은 새처럼 강했습니다. 이거? 나 간예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연은 간예진의 팔목을 지그시 비틀었습니다. 큰 동작이 아니었지만 간예진은 중심을 놓쳤습니다. 간예진은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 찰나 분노가 정수리까지 솟은 간예진이 거칠게 감겨들었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간예진은 강수연의 외투 멱살을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오집근 단추가 뜯겨나가며 외투가 흉하게 찢어졌습니다. 간예진은 있는 힘껏 옷을 젖히며 고함쳤습니다. 너 따위가 감히 어디서 행패를 그때 그의 지직 외투 안쪽에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날이 선 정복이었습니다. 짙은 녹색 제복이 태양 아래 뚜렷이 나타났고 어깨 위에 계급장이 시선을 잡았습니다. 은색 별이 셋이었습니다. 닌니 태양 아래 은빛별 셋이 서슬퍼렇게 번뜩였습니다. 간예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외투를 놓쳤고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주위에 서 있던 장교 한 사람이 강수연의 어깨에 별을 봤습니다. 그에 그는 눈을 의심했고 간사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그는 즉시 거수경리를 붙였습니다. 충성, 힘찬 구호가 연병장을 때렸습니다. 인근 장교들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도 강수연의 어깨에 별을 목격했습니다. 중장, 육군 내 별셋은 군단 장급의 지휘였습니다. 경례는 파동처럼 연병장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합보모석 인근에 있던 장교들이 동시에 거수경례를 붙였고 그 물결이 연병장 건너편까지 닿았습니다. 충성 충성 함선이 따라 터졌습니다. 연병장은 긴장했습니다. 인관식 행사를 돕고 있던 장교들도 강수연을 보고 격리를 표했고 생도들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 한순간 모든 눈길이 강수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간예진은 가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디듯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입가는 심하게 떨렸고 안색은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강수연, 간예진은 뇌까랬습니다. 그녀의 사고회로가 정지해버렸습니다. 비빈석에서 이철수가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 군인들이 갑자기 경례를 붙이는 것을 보고 무슨 상황인가 보려 일어났습니다. 이에 눈길이 강수연에게 꽂혔습니다. 느껴진 외투 틈새로 보이는 정복과 별셋이 보였습니다. 이철수의 안색이 하얗게 샜습니다. 강수연 중장 그는 나직이 뇌까랬습니다. 45세 이철수 중장은 강수연을 익히 알았습니다. 군내에서 강수연이라는 명성은 자자했습니다. 여군으로서 보기 드문 중장 진급을 했고 군단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는 강수연이 금일 이곳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철수의 내리에 어떤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어째서 여자가 여태껏 참았는지 그는 본능적으로 딱 간파했습니다. 강수연이 어째 침묵을 지켜왔는지 어째 시계가 박살나는 꼴을 보고도 견뎠는지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곧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사감은 잊히고 계급만 남는 찰나였습니다. 미철수는 본인이 중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강수연이 중장이라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별둘과 별셋의 간격은 단순히 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휘 체계의 간격이었고 권력의 간격이었으며 무엇보다 무게의 간격이었습니다. 간예진은 땅 위에 주저앉은 상태로 강수연을 쳐다만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요동쳤습니다. 적이 간해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강수연은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찢긴 외투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정복만 남았습니다. 가디선 정복은 흐트러짐 없이 깔끔했고 어깨에 별셋은 패안을 받아 더욱 도렵하게 빛났습니다. 강수연은 간예진을 굽어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경로가 없었고 서늘한 침착함만 있었습니다. 강수연은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습니다. 인근 장교들은 여전히 경례 자세를 고수하고 있었고 연병장은 침묵에 젖어 있었습니다. 강수연은 바닥에 널브러진 시계 파편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병장을 응시했습니다. 저 멀리 아들 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박도윤은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의 눈엔 당혹감과 우려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수연은 아들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심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강수연은 돌아서서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고 절도 있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또각또각 그 소리는 마치 심판의 개막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강혜진은 바닥에 앉은 채 강수연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탔습니다. 미철수는 비빈석에서 일어나 이쪽으로 급히 뛰어왔습니다. 그는 강혜진을 일으키며 다급하게 따졌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강혜진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미철수는 강수연의 뒷모습을 누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의 내리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난 왜 아직 별들에 멈춰 섰는가? 미철수는 그 차례 소장 진급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운이 없었다고 여겼습니다. 성과는 자신이 더 많은데 진급은 타인들이 먼저 땄습니다. 공로는 내가 더 많다. 그 자격지심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비된 이성이 오늘의 참사를 불렀습니다. 강수연은 간상 위로 섰습니다. 그녀는 단상 위로 올랐습니다.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차갑게 좌종을 압도하였습니다. 생도와 잠들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내빈석의 VIP들마저 숨죽여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이윽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본 행사를 지금부터 중지합니다. 운동장의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수연의 음성이 확성기 스피커를 타고 퍼져나간 뒤 모든 사물이 정지한 듯 보였습니다. 생도들은 그동 자세 그대로 눈만 돌려 단상을 주시하였고 관객들은 나른 침을 삼키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단상 한가운데 서서 연병장을 싸늘히 내려보았습니다. 낡은 미투는 이미 벗어던졌고 날선 정복만이 남았습니다. 양어깨의 은색 계급잔이 그 쌀에 반사되어 관뜨겼고 그 광채가 온동장 전체를 지배하는 듯 보였습니다. 수연은 이니어를 통해 은밀히 호출했습니다. 이소령 립군단장님 부관 이민석 수련의 응답이 바로 돌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이민석은 지휘관 차량 아래 탑승하고 있었고 수연의 명령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안압교장에게 통신, 행사 지휘권 접수, 알겠습니다. 이민석의 송신이 종료됐습니다. 수연은 내빈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저편에서 육군사관학교의 수장인 강중잔이 좌석에서 기립하고 있었습니다. 50대 강중잔은 수연과 동기였으며 금이 행사의 책임자였습니다. 강중잔은 수연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있고 보폭은 멀겋습니다. 그는 연단 밑에 도착해 수연을 향해 절도 있게 경례했습니다. 충성 육군사관학교 학교장 강동식 중장입니다. 수연은 경례를 받으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강중자는 손을 내리고 수연에게 바짝 붙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죽이고 물었습니다. 수연 이게 뭐지? 수연은 담백히 응답했습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정권 위임과 행사 진행권을 양도해 주십시오. 강중장은 잠시 수연을 응시하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의구심과 믿음이 공존했습니다. 그는 수연과 오랜 직이었고 그녀가 허투루 행동하는 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강중장은 고개를 추억했습니다. 알았다. 내 이름 걸고 허가하지. 방송 송출도 원합니다. 대형 전광판 접속 권한까지 전부 다요. 그것도 스미나마. 강중장은 지체 없이 부관에게 명령했습니다. 전 구역 봉쇄. 내빈석 이탈마가. 모니터 통제권은 강중장에게 넘겨. 네, 알겠습니다. 부관이 신속히 뛰어갔습니다. 강중장은 다시 수연을 쳐다보았습니다. 헌병대 병력 지원도 필요한가? 네. 정식 요청합니다. 강중자는 턱을 끄덕이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운동장 구석에서 경계 중이던 헌병대장을 불렀습니다. 52세 김태영 대령이 빨리 뛰어왔습니다. 김태영은 수연과 동기이며 사관학교 헌병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연을 보고 살짝 주저했지만 즉시 오른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충성, 헌병대장 김태영 대령. 수연은 격리를 받아주었습니다. 김태영의 표정 위로 미묘한 기색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10여 년 전 그 사건 기록을 위조했던 장본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윗산의 가해에 못 이겨 서류를 고쳤었고 그 부채감을 10여년째 지고 버텨왔습니다. 수연은 김태영을 빤히 응시하였습니다. 태영아 넷, 군단장님 병력 지원 부탁한다. 김태영은 시설을 떨구었습니다. 명에 따르겠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연은 긴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단으로 복귀해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운동장에는 벌써 차단 구조물이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헌병들이 전 통로를 막아섰고 내빈석의 참석자들은 의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차단당했습니다. 미철수는 내빈석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안색은 질렸고 손끝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강혜진이 곁에 앉아 울먹였으나 이철수는 부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철수는 수연을 째려보았습니다.
그의 내리에는 단 하나의 의문만 남았습니다. 난 어찌 아직 소잔이에 머물러 있는가? 그는 두 번이나 중장 진급 심사에서 미끄러졌죠. 첫 시도는 3년 전이고 두 번째는 작년이었습니다. 매번 칼날 공부를 받고 나면 그는 자기가 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본인이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운이 따르지 않았다 믿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그를 사조직으로 이끌었습니다. 조직은 그에게 승진을 보장했고 그는 대가로 부대 공사 비리를 묵인해 주었습니다. 니철수가 일어나려는 찰나 헌병 한 명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장님 지시로 내빈석 이석이 금지되었습니다. 니철수는 헌병을 쏘아보았습니다. 난 장군이야. 비켜. 헌병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헌병입니다. 이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연은 반상에서 그 모든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고요히 운동장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현재 시각부로 식전은 비상기형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 목소리에 순엉임이 뚝 끊겼습니다. 방수연은 마이크를 끄고 이민석에게 눈짓했습니다. 내일 시스템 접속 전부 끝냈습니다. 바로 띄울 수 있습니다. 멈춰. 강수연은 반상 뒤 거대 전광판을 응시하였습니다. 화면 속엔 생도들의 홍보 영상이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땀 흘리는 열정의 현장과 교가 재창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강수연은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화면 꺼라. 화면이 지직되더니 붉은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직전 안이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강수연은 반상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금일 이곳은 우리 생도들이 지휘관이 되는 영광된 날입니다. 강수연의 어조에는 냉정함과 함께 서슬퍼런 분노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고귀한 가치가 훼손되었습니다. 강수연은 내비석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사적인 모욕이 아닙니다. 제복의 금지가 무너졌습니다. 이철수가 의자를 박차고 나섰으나 요원이 그를 억지로 앉혔습니다. 강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본관은 금일 이곳에 한 생도의 부모로서 섰습니다. 허나 현재는 군단 사령관으로서 섭니다. 강수연은 잠시 입을 다물고 객석을 응시하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강수연을 향해 꽂혀 있었으며 가족들은 긴장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까세요. 강수연의 낮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민석은 지체 없이 키를 입력했습니다. 미의 전광판에 자료가 떴습니다. 장부였습니다. 모기 도입 비밀 합의서였고 결제란에는 이철수의 도장이 확실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낸딘님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강수연은 틈을 주지 않고 저것은 유기사단 신촉 관사 입찰 서류입니다. 낙찰 금액은 1억 원입니다. 페이지가 넘어가고 익셀표가 나왔습니다. 저것은 하청업체에 지급된 배급 내역서입니다. 국고에서 나간 돈과 실제 지급된 돈이 맞지 않습니다. 스크린의 양쪽 자료가 비교되었습니다. 좌측은 원고의 서류, 우측은 이중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서류상엔 최신형 방탄복이 적혀 있습니다. 허나 현장에는 구형 방탄조끼가 지급되었습니다. 강수연의 말투는 기계처럼 건조했습니다. 횡령액은 3억 원이 넘게 빕니다. 민중들의 비난 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철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전부 가짜잖아. 놈의 고함이 스피커를 뚫었습니다. 강수연은 이철수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가짜라고 우깁니까? 안수연은 다음 영상을 띄웠습니다. 장면이 전환되고 텍스트가 떴습니다. 그것은 구의소업체 강동철 사장과 이철수 장군의 비밀 회동 사진입니다. 대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리 장군님, 물건을 바꿔치기 할까요? 그래, 서류사는 정품으로 적어둬. 감사는 내가 무마해줄게. 네. 뒷돈은 코인으로 세탁해서 넣겠습니다. 이철수의 표정이 빛으로 죽었습니다. 간이진이 약을 썼습니다. 모함하지 마세요. 강수연은 간이진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폭로를 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이철수 장군이 중령 때부터 주도 면밀하게 저질러온 습관적 범죄입니다. 스크린의 증거 자료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모든 결제에 이철수의 사인이 있었고
기간은 10년 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1군단, 3군단, 5군단 이하 모든 부대에서 무려 12번에 걸친 무기 도입 사업에서 똑같은 방식의 횡령이 포착되었습니다. 강수현은 이철수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빼돌린 돈은 4~8억이 넘습니다. 장래가 아수라장입니다. 후배 장교들은 배신감의 욕설을 내뱉었고 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 채 전광판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철수가 도망치려 몸을 돌렸으나 요원들이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안나? 이거 안나? 이철수가 발악했습니다. 강수연이 나직이 불렀습니다. 이철수 씨. 이철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강수연은 계단을 내려와 죄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워커 소리는 묵직하고 정확했습니다. 뚜벅대는 소리가 장내를 채웠고 그것은 사형 선고의 카운트다운 같았습니다. 강수연이 죄인 앞에 섰습니다. 이철수는 그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강수연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령관님, 이건 부하 직원의 독단입니다. 이철수가 다급히 변명했습니다. 오,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강수연은 변명을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그녀는 김태영에게 텁짓으로 신호했습니다. 김대령 내 사령관님 체포해. 김태영은 숨을 삼켰습니다. 주먹 쥔 손을 까미 찾고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과거에 그가 외면했던 정의를 오늘 여기서 바로잡을 시간이었습니다. 김태영은 눈을 질끈 감고 이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철수 장군. 이철수는 화를 뿌리치려 했으나 부하들이 그를 꽉 잡았습니다. 김태영은 영장을 꺼냈습니다. 비관의 군용법 위반 혐의로 구속합니다. 헌병대 압송을 명합니다. 이철수는 발악했습니다. 이건 월권이야. 당신 대령이잖아. 김태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학교장님 명의로 떨어지는 공식 징계입니다. 이철수는 수연을 찌려보았습니다. 지금 보복하는 거야? 수연이 싸늘히 대꾸했습니다. 보복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수연은 몸을 돌려 연단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자는 마이크를 잡고 비장하게 입을 뗐습니다. 온 거는 지금부터 강제 수사로 전환될 겁니다. 연루된 자들은 빠짐없이 감찰을 받게 됩니다. 수연이 운동장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후배들이 장교가 되는 영감된 순간을 모욕한 죄에게 육군 중장 강수연의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기필코 전부 다 밝혀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생도들이 먼저 환호를 보냈고 가족들과 함께 손뼉을 쳤습니다. 환호 소리가 운동장을 꽉 메웠습니다. 수연이 가볍게 옥리를 올렸습니다. 운동장에는 일의 침묵이 감돌고 좌준의 눈길이 수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이니어로 은밀히 명령했습니다. 이소령 보안망 접속해. 넷. 사령관님 세팅 끝났습니다. 이민석 소령의 대답이 바로 들려왔습니다. 핵심 부서 채널 전부 방송할 수 있습니다. 군수, 감찰, 헌병 채널 전부 접속 중입니다. 수연이 호흡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송출해, 송출합니다. 찰나 사관학교 운동장의 거대한 전광판이 가나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수십 개로 쪼개지더니 각각의 영상의 낯선 공간이 비춰졌습니다. 작전 통제실, 국방부 감찰실, 군수사령부, 나아가 헌병대 본부까지 핵심 부서와 통신망이 전부 접속되었습니다. 오한만 합동 방송이었습니다. 이민석이 3년 동안 공들여 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는 사조직의 비리를 캐내면서 놈들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을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지금 바로 그 계획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경산한 군인들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받들어 총을 했습니다. 총성 우렁찬 경례가 터졌습니다. 수연이 마이크에 대고 알렸습니다. 군단장 강수연 중장입니다. 그 내부로 긴급 작전 회의를 주재합니다. 모니터 안지휘관들이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수연이 이어서 전했습니다. 영상에 송출되는 파일은 이철수 장군과 한성건설 강동철 회장의 뇌물수수 비리 장부입니다. 지금 사관학교 행사장에서 폭로 중이며 용의자 즉각 체포가 시작됩니다. 마 전광판에 비밀 문건이 하나 떴습니다. 이건 평범한 약정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철수가 연대장 때부터 지속적으로 저질러온 조작은 그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이급지 부대 생활관 개선 사업 자체 감찰 서류입니다. 원들의 감찰 서류가 크게 떴습니다. 그때 담당 조사관은 날림공사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고고사는 윗선에서 묵살간했고 조작을 강요받았습니다. 자료가 넘어가고 다른 기록이 떴습니다. 이것이 조작된 감찰 기록입니다. 부실 공사 내용은 빠져버렸고 현장은 합격으로 둔갑했습니다. 니섬시 입을 가물고 영상을 짚었습니다. 조작을 명령한 인간은 당시 대령이던 이철수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수연이 폭로를 이었습니다. 이건 한 번뿐인 실수가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범죄가 12개의 공부대 현장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영상의 증거 자료들이 줄지어 떴습니다. 서류마다 부실 공사 문제 감찰 기록, 무시 조작 명령 그리고 이철수의 사인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한삼건설 강동철 회장의 첨부 내역과 이철수 장군의 결재가 모든 건에 찍혀 있습니다. 명백합니다. 수연이 영상을 응시하며 말을 맺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니라 군대 안쪽 보급과 감찰 조직을 악용한 계획적 범죄 카르텔입니다. 영상 암군수 사령부 조사관이 고개를 저어기며 필기를 했습니다. 수연이 무선으로 이민석에게 깡명했습니다. 최대의 녹화 틀어주세요. 점검판에 다른 영상이 켜졌습니다. 30즈음에 뜬 군인이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아 셋을 간 사내는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군수사 감당관 최대위입니다. 사내의 말투는 떨리고 있었으나 감직했습니다. 저는 최근 2년 동안 부대 공사 감독을 맡았습니다. 일하면서 날림 공사를 수없이 발견했고 윗선에 알렸습니다. 최대위가 잠시 침을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고발은 매번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지휘부는 부대의 명예를 들먹이며 은폐를 강요했습니다. 저는 그 협박에 졌습니다. 남자의 뇌시울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장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최대위가 렌즈를 뚫어져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이철수 장군은 불량 공사를 봐줬을 뿐 아니라 고안 감찰을 고의적으로 막았습니다. 저는 이 범죄 행각을 적어뒀고 파일을 남겼습니다. 그 찰나 운동장이 발칵 피직했습니다. 군중들 팀에서 가감된 외침이 쏟아져 나왔고 가족들은 충격을 금치 못한 얼굴로 화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연은 이철수를 응시하였습니다. 철수는 헌병대에 가로막혀서 있었습니다. 놈의 안색은 핏기가 사라져 있었고 입가는 하얗게 트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철수의 모습이 확대되어서 비춰졌습니다. 예전 어떤 회담 자리에서 녹화된 자료였습니다. 영상 안 이철수는 확신에 가득 찬 얼굴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군을 위해서라면 가끔은 규정을 살짝 어길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선거입니다. 수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철수 장군은 본인을 군을 위해 헌신하는 순교자라고 여겨왔습니다. 수연은 잠깐 입을 다물고 운동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이 가장 거대한 부패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미철수는 다리가 풀려 휘청였으나 병사가 팔을 잡았습니다. 수연은 김태영을 향해 시선을 보냈습니다. 임태영 대령예. 사령관님 태영은 그 열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이철수에게 다가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철수 장군 군영법 위반 및 권력 남용 혐의로 보직을 해임합니다. 철수는 뒤로 도망치려 했으나 병사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김태영은 이철수의 허리에 있는 가죽 사령관 벨트로 손을 뻗었습니다. 싫어, 이철수가 발악했습니다. 오나 김태영은 멈칫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띠 거크를 갔습니다. 쇠붙이 긁히는 소리가 났고 띠가 스르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철수는 허리띠를 움켜쥐려 했으나 병사들이 팔을 꽉 결박했습니다. 김태영은 요대를 완전히 뽑았습니다. 가죽띠가 땅바닥에 굴러갔습니다. 그 소리는 흡사한 인간의 명예가 추락하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태영은 이어서 이철수의 머리에 얹힌 베레모로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 이철수가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영은 모자를 낚아챘습니다.
철수는 머리를 떨궜습니다. 놈의 등짝이 떨렸고 호흡이 몹시 불규칙했습니다. 태영은 부하에게 눈짓했습니다. 부하가 포스을 꺼냈습니다. 아이컹 포스이 이철수의 양팔에 묶였습니다. 쇠가 피부에 닿는 섬뜩한 소리가 났습니다. 반예진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 그녀는 뛰쳐나오려 했으나 곁에 병사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뭐야? 내 남편은 장군이에요. 장군이란 말야. 간예진은 발건했습니다. 수연은 서서히 이철수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이철수 앞에 섰습니다. 철수는 수연을 치켜떠 보았습니다. 놈의 눈동자는 겁과 도끼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냉정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군인이 아닙니다. 철수는 퍽을 바들거렸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사적인 안갚음이야.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망심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수연은 몸을 돌려 운동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후배들이 수연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의 눈가에는 경의와 감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본건은 현재 이 시점부로 정식 수사에 착수합니다. 내부망을 통해 접속된 모든 부대에서 일제히 감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영상 속 참모들이 동의를 표했습니다. 수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가담자 전체에 대한 감사가 시작됩니다. 조작되기 전에 흔적이 지워지기 전에 모든 크트가 한꺼번에 공개됩니다. 수연은 화면을 지목했습니다. 이것은 절차이고 이성이 아닙니다. 사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을과 규정에 따른 차벌입니다. 운동장에 다시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후배들이 먼저 환호를 했고 가족들이 따라 손뼉을 쳤습니다. 영상 속 간부들도 고개를 숙여서 존경을 표했습니다. 수연은 가만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안에서 응어리가 녹는 것 같았습니다. 11년 동안 묵혀온 울분이 차분히 가라앉으면서도 견고하게 다져진 그 의지가 바로 이 찰나 심판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송재혁 규정을 생명처럼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함 있는 물건을 찾아내면 절대 용납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집 탓에 희생된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은 서서히 눈을 뜨고 운동장 너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끝에 아들 도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보윤은 수연을 지켜보고 있었고 녀석의 눈가에는 프라이드가 넘쳤습니다. 수연은 자식에게 옅은 웃음을 보였습니다. 이윽고 다시 단상에 바로 섰습니다. 오늘은 이곳에 우리 자녀들이 소위로 시작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온화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존엄함을 수호하기 위해 저는 육군 중장 강수연의 명의를 걸겠습니다. 수연은 운동장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군인의 긍지는 계급장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정의와 룰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수연은 이철수를 향해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 규율을 어긴 자들은 계급이 무엇이든 기필코 처벌을 받습니다. 이철수는 입을 다문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헌병대가 그를 행사장 밖으로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혜진은 비명을 지르며 쫓아가려 했지만 헌병들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나요. 내 남편이란 말이에요. 강혜진은 절규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철수는 행사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그의 몰골은 방금 전 장군으로서 위엄있게 서 있던 태도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자였습니다. 강수연은 이철수가 사라진 곳을 응시했습니다. 이내 차갑게 내까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강수연은 이니어를 통해 이민석에게 명했습니다. 2단계 작전 개시. 예, 군단장님. 군단 상황실과 국방부 기자회견장 연결 준비 끝났습니다. 대기하라. 행사 마무리 직후 바로 송출. 알겠습니다. 강수연은 마이크 전원을 끄고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관악교장이 걸어왔습니다. 수연 수고 많았어. 강수연은 목례를 올렸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해하네.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 듯하네. 남은 건 자네 책임이야. 암종자는 강수연의 어깨를 묵직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강수연은 다시 행사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생도들은 부동자세를 취했고 가족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행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안수연은 길게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이었고 이철술은 선언일 뿐이었습니다. 몸품인 거학은 아직 숨어 있었습니다. 강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맹세했습니다. 두고 봐라. 이제 내 시간이다. 강수연은 간학교장에게 눈짓을 보내며 양해를 구했고 강중자는 알겠다는 듯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강수연은 무선망을 통해 이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이소령 작전 산원실 연결. 예, 군단장님 띄웁니다. 화면이 재차 바뀌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행사장이 아닌 낯선 장소가 전광판에 떠올랐습니다. 군단 사만실이었습니다. 넓은 통제실에는 수많은 참모들이 대기 중이었고 그들 전부 카메라를 보고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강수연은 경례를 받고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증거는 12년 전 사고와 연관된 것입니다. 행사장이 또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강수연은 잠시 호흡을 멈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몇 년 전 육군 배위 송재혁이 사망했습니다. 강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긴 세월 묵혀왔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공식 사인은 오발 사고였습니다. 노후 장비 검열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결론냈습니다. 화면에 빛바랜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사망 경위서였습니다. 12년 전 작성된 종이는 누렇게 낡아 있었지만 내용은 뚜렷했습니다. 이게 당시 결과서입니다. 강수연은 자료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짜로 만든 겁니다. 잔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연은 통신망을 통해 이민석에게 명했습니다. 원본 문서를 띄웁니다. 화면이 양쪽으로 나뉘었습니다. 좌측엔 조작된 서류, 우측엔 새로운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수정되기 전 진짜 보고서입니다. 강수연은 양쪽을 대조하며 브리핑했습니다. 진짜 기록에는 고장 장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송대인은 작전 전 빛의 결함을 찾아서 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작전 명령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자료에 빨간 줄이 쳐진 대목이 크게 클로즈업되었습니다. 송대인은 위험을 감수하고서 출격해야 했습니다. 결국 작전 중 사망했습니다. 강수연은 설면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니인도들은 숨죽인 채로 강수연을 주목하고 있었고 가족들은 충격을 금치 못한 얼굴로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강수연은 콩로를 이었습니다. 가짜 서류에는 송대위의 결함 보고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고장 문제에 관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저 단순한 안전사고로만 잡혀져 있습니다. 강수연은 자료를 지목했습니다. 은폐 명령을 내린 자는 그 시절 중년이었던 이철수입니다. 화면에 색다른 자료가 껐습니다. 비밀 쪽지였습니다. 이철수가 직접 쓴 짤막한 명령서였습니다. 보고서 다시 써. 감비 결함에 대한 부분 전부 제거. 실수에 의한 사고로 종결. 강수연의 어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철수는 하수인일 뿐입니다. 몸통은 따로 있습니다.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완전히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자필로 휘갈긴 쪽지였습니다. 이건 그 시절 예비역 중장이던 한동훈의 명령 쪽지입니다. 종이에는 간결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은밀히 해결. 논란 잠재우고 책임 소재 삭제. 강수연은 침착히 말했습니다. 한동훈은 그때 국방부로 이직한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는 군 조직 라인을 활용하여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한동훈의 얼굴이 떴습니다. 50대 후반의 중년이었습니다. 서늘한 눈매와 비장한 각오가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강수연은 폭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이 사조직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복무 당시부터 파벌을 조성해 군 조직을 잠식했고 저녁 뒤에도 그 지배력을 행사했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증거들이 잇따라 비춰졌습니다. 비밀 모임 명부와 작전 회의록, 불법 자금 흐름 등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승진과 이사, 멍산비리 사업까지 전부 다 주물렀습니다. 또한 그 시작점은 16년 전 송대위의 희생이었습니다. 강수연은 잠깐 입을 가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안에 10년 동안 묵혀둔 미안함이 올라왔습니다. 부군을 살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이었습니다. 송재혁 대위는 규정을 소중하게 지키던 군인이었습니다. 결함 있는 무기를 찾아내면 결코 묵인하지 않았고 윗선에 매번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념 탓으로 죽었습니다. 강수연은 10년 동안 자신을 원만해 왔습니다. 그이에게 저렇게 고지식게 살지 말라고 말했어야 한다고, 현실 흐름을 보라고 설득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허나 지금 이 찰나 책임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책임은 규정을 따른 군인이 아닌 규정을 아동한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방수연은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점검파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김태영 대령의 고백이 있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육사 헌병대 책임자 김태영이 캠코더 앞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50대의 김태영은 강수연의 동창이었고 16년 전 비극의 관련자이기도 했습니다. 김태영은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을 떼었습니다. 육군 대령 김태영입니다. 그의 음성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6년 전 대위 사망사고 수사를 맡았습니다. 저는 장소를 바로 방문했고 결함 무기를 찾았습니다. 김태영은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에 불량 무기 내역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제작성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알멘시우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 간요에 졌습니다. 경위서를 고쳤었고 고장 기체 정보를 지웠습니다. 김태영은 머리를 떨궜습니다. 당시 저는 졸렬했습니다. 제 자리를 보전하려 사실을 조작했습니다. 그는 서서히 고개를 들어 렌즈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16년 동안 저는 그 자괴감을 품고 버텼습니다. 강수연 장군님과 또한 송재엽 대위에게 진정으로 사과드립니다. 운동자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강수연은 김태영의 참회를 들으며 마음한 응어리가 녹는 것을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녀를 옥죄었던 중압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한 명의 과오가 아닌 군 구조의 모순이었습니다. 강수연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미의회 송재혁 대위의 최후 교신 파일이 있습니다. 행사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이 파일을 듣는 일은 강수연에게도 처음이었습니다. 한명석이 옛 자료실 창고에서 발견한 증거였고 강수연은 여태껏 확인할 엄두가 없었습니다. 램프에서 소리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였지만 그이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작전 상황실 여기는 송재혁 대위입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찰나 강수연의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 기체 결함을 다시 알립니다. 작전을 미뤄야 합니다. 잠깐 침묵이 돌았습니다. 작전 취소 불가. 알겠습니다. 그이의 목소리에 포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 문서로 남겨주십시오. 고장 기체로 인한 작전임을 확실히 저장해 주십시오. 한 차례 침묵이 돌았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그것이 그이의 최후의 말이었습니다. 강수연은 비로소 고개를 떨궜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허나 이것은 좌절이 아닌 종지부였습니다. 강수연은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좌중을 둘러보며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강수연의 목소리는 간건히 거쳤습니다. 미스니, 칩니다. 객석들 사이에서 소란함이 일어났습니다. 격분의 외침이 퍼져나갔고 가족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강수연은 다시 말했습니다. 송재혁 대위는 기체 결함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윗선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는 무시당했고 그는 이렇습니다. 강수연은 영상을 가리켰습니다. 그 뒤 진실은 가려졌고 처벌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조직이 세워졌고 그 패는 체계화되었습니다. 강수연은 행사장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16년 동안 저는 사실을 쫓아왔고 드디어 오늘 전부 다 드러났습니다. 강수연은 전광판에 띄워진 한동훈의 얼굴을 지목했습니다. 원인은 한동훈입니다. 그는 16년 전 사건을 덮어버렸고 사조직을 키워서 군을 삼켰습니다. 강수연은 잠깐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이 모든 악행이 끝납니다. 강수연은 사령부 지휘통제실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한동훈에 관한 체포가 진행됩니다.
백호의 부역자 전원에 대한 감찰이 시작됩니다. 영산 참모들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강수연은 생도들을 보며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원한이 아닙니다. 중명입니다. 정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도들이 먼저 환호를 했고 가족들이 뒤따라 환호를 했습니다. 영산 참모들도 다 같이 경의를 표했습니다. 환호 소리가 운동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강수연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10여년간 그녀를 괴롭혀온 압박감이 비로시 끼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중압감이 비밀을 밝힘으로써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두 눈도 붉게 충혈됩니다. 부친에 관한 비밀을 이제 알게 된 아들은 입술을 깨물면서도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강수연은 자식에게 옅은 미소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대 부디 짐을 놓아요. 함성 소리가 고요해졌습니다. 네, 강수연은 잠시 목을 축이고 마이크를 통해 한명석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령부 상황실을 연결. 넵, 지휘관님 띄웁니다. 화면 창이 변경되었습니다. 운동장이 아닌 사령부 상황실 안이 정면에 비춰졌습니다. 상황실에는 고위 간부들과 정보 요원 당사자들이 경직된 얼굴로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수연은 수신기를 잡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백호의 내부 계보도를 보입니다. 화면상에 복잡한 인맥도가 드러났습니다. 한동훈을 두목으로 밑으로 이철수와 하급 간부들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었고 곁으로는 한성톱권, 감동철과 하청시공사 이사들의 명단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평범한 뒷배가 아닙니다. 강수연은 인맥도를 지목하며 폭로했습니다. 그는 군인, 퇴역자, 용역 회사를 장악하는 불법 커넥션의 창조주입니다. 자료가 주민되며 결정적인 비리,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계급과 자리를 쥐락펴락, 외부에서는 군건설 수주를 독식하였으며 전역자 모임으로 뻗은 뒤엔 영향력을 자처했습니다. 강수연은 페이지를 넘기었고 별도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백호의 멤버들의 인사 기록이었습니다. 백호의 멤버 37명 중 32명이 규정보다 빠른 승진을 했습니다. 반면 가입을 거절한 장교들은 핵심 요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강수연은 잠시 입을 다물고 한명석을 생각했습니다. 내 30대 중반의 능력 있는 군인이었지만 조직의 회유를 뿌리친 뒤 한직 자리들로 밀려났던 그의 고통을 겪어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조직이 만든 현실이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라인으로 규정이 아니라 뇌물로 작동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운동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먼수연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리의 꼭대기에 한동훈이 섰습니다. 화면에 한동훈과 고위 간부들 간의 비밀 대화록이 비춰졌습니다. 이 장군, 이번 인사에서 그대를 투스타로 달아주지. 고맙습니다. 그럼 이 부대 시공권은 강 사장에게 주게나 저쪽이 우리 편이니까요. 강수연은 대화록을 지목하며 말했습니다. 민린, 바순을 군을 지키는 수호자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군을 사유한 지배자였습니다. 장표가 바뀌면서 자금 세탁 장부가 오픈되었습니다. 10여년간 한동훈이 챙긴 뒷돈은 총 2,400억 원입니다. 그중 절반은 국회 쪽으로 들어갔고 나머진 백호의 멤버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강수연은 금액들을 지목했습니다. 저것들은 1인의 욕심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악습입니다. 바로 그때요. 강수연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앱정에 한동훈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강수연은 통화를 열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한동훈의 고함 소리가 운동장 스피커를 타고 퍼졌습니다. 강 중장 목소리는 깔고 협박조였습니다. 이제 그만 닥치게. 강수연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은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가 지금 건드리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나? 이건 자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판이 아니야. 강수연은 침착히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강수연은 운동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후배들, 가족분들, 그리고 영산 참모들이 전부 강수연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군대 모두 앞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조소했습니다. 멍청하군. 자네는 진실로 게임이 끝날 거라고 믿고 있나? 응.
끝납니다. 강수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군 이하 부대에서 백호의 가담자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수사령부, 감찰시, 수사대 본부 전부 투입했습니다. 한동훈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임을 강장군 자네 자식 걱정은 안 되나? 강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대민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임관하는 강동우 소위 말이야. 앞날들이 평탄하려면 강수연이 말을 잘랐습니다. 협박입니까? 위협이 아니라 경고야. 한동훈의 말소리가 급격히 식었습니다. 군대는 커 보여도 참 좁은 곳이야. 자네 아들이 무슨 보직을 맡을지 무슨 고거를 받을지 그건 자네 결정이 달려 있어. 운동장이 요동쳤습니다. 연병장 곳곳에서 격앙된 외침이 퍼져나왔습니다. 강수연은 가볍게 숨을 골았습니다. 이내 결의에 차 말했습니다. 제 아이는 자신의 의지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권력이 아닌 정의를 위해서 말입니다. 강수연은 잠시 침묵하다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 사람이 제게 남겨줄 신념입니다. 한동훈은 조소했습니다. 송재혁 대위 그 고지식한 작자가 어찌 됐지? 죽었지. 강수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허나 목소리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수연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의를 지키다 갔습니다. 허나 그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저와 제 아이, 그리고 여기 생도들을 통해 이어질 것입니다. 강수연은 한동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당신의 권세는 막을 내렸습니다. 내 관동훈은 코웃음 쳤습니다. 내 세상이 끝났다고? 헛소리 마라. 강수연이 말을 잘랐습니다. 보안망 실시간 송출로 모든 수사 책임자들이 지금 이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찰나 멈칫했습니다. 강수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협박은 전부 녹취되었습니다. 마 바르산리, 반갑될 것입니다. 한동훈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결정하십시오. 도망칠 텐가 아니면 잡힐 텐가? 한동훈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강수연은 끝으로 전했습니다. 진실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딜 가든 뭘 하든 이 증거는 쫓아갈 것입니다. 강수연은 통신을 끊었습니다. 연병장의 함성이 퍼져나왔습니다. 생도들이 먼저 기립박수를 쳤고 가족들이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모니터 속 수사 관계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환호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수연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그녀를 짓눌러 온 짐들이 비로소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희생, 거짓된 은폐, 권력의 폭거, 그 모든 악몽이 지금 이 순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수연은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이니어를 통해 한명석에게 물었습니다. 백호파 연루자 명단 전부 전송 완료했나? 네. 군단장님, 골수내부와 감사실, 헌병대 본부, 검찰청까지 전부 배포되었습니다. 맨동훈 위치 추적은 국방부 내 직무실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체포조가 진입 중입니다. 강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니는 신경 쓰지 말라잖아. 네? 한명석이 다소 당혹스런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강수연은 간담이 말했습니다. 이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제 자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시엔 군단장 옷을 벗겠다고 전해주도록. 알겠습니다. 강수연은 마이크를 통해 끝으로 덧붙였습니다. 금일 이곳에서 촉발된 수사는 끝을 볼 것입니다. 조작, 회유, 논의 없이 법과 정의에 따라 집행될 것입니다. 강수연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16년을 별러온 순간입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순간입니다. 연병장의 재차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수연은 연달에서 내려왔습니다. 한동식 교장이 다가와 나직이 말했습니다. 수연, 이제 임관식을 계속 지내나세. 오늘의 주인은 저 생도들이니까. 강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운동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편의 아들 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박도윤은 강수연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존경한다는 표정이었죠. 강수연은 아들에게 옅은 미소를 띠며 가만히 내까렸습니다. 이제 진짜가 끝났어.
강동식 학교장이 강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임관식을 재개하겠습니다. 강동식 중잔의 호령이 떨어지자 군합대가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웅자는 행진곡이 운동장을 가득 채웠고 생도들이 다시 대열을 갖추었습니다. 강수연은 단산히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알리고 범죄 조직을 소탕하고 이제 아들의 임관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군악대 연주가 멈추고 임관 선서가 이어졌습니다. 생도들이 동시에 오른손을 쳐들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생도들의 함성이 하나로 모아져 연병장에 퍼졌습니다. 강수연은 저 멀리 아들 박도윤을 응시했습니다. 나들 박도윤은 난난한 목소리로 선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국과 국민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맹세가 끝났습니다. 강동식 학교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임관을 명합니다. 생도들이 한꺼번에 모자를 하공으로 던졌습니다. 수백 개의 정모가 하늘로 치솟았고 함성 소리가 연병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강수연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번에는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모자들이 다시 떨어졌고 생도들은 각자 자신의 모자를 챙겨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의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메인도들이 대염을 풀고 가족석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연은 좌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단산 아래로 내려가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도윤이 수연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어깨 위 소위 계급장이 햇살에 눈부시게 빛났고 그의 걸음은 씩씩했습니다. 도윤은 수연 앞에 멈춰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총성, 신임 소위 박도윤 신고합니다. 수연은 떠일의 손을 들어 담리했습니다. 손끝은 미세하게 흔들렸으나 눈빛만은 간이했습니다. 우찬하다, 내 아들. 수연은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오율은 손을 내리고 수연을 지그시 응시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 위엔 낡고 찢긴 외투가 그대로였습니다. 부관 명석이 급히 덮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찢겨나간 자국은 선명하게 눈에 띄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입고 있던 정복 재킷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아들, 왜 그러니? 수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따뜻한 정복을 수연의 어깨 위로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갓 지급된 장교의 정복이 수연의 어깨를 덮으며 상처난 코트를 감추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건 높은 계급이 아닌 명이었습니다. 니는 말없이 아들을 보았습니다. 오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 오늘 어머니를 보며 참된 군인의 길을 깨달았습니다. 권위가 아닌 신념으로 분노가 아닌 공정한 절차로 불의와 맞서는 법을요.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더불어 아버지께 있었던 진실 또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은 수연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는 죄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건 저들입니다. 도윤은 다시금 절고 있게 격리했습니다. 육고의 소위 박도윤, 부친의 숭고한 유지를 받들어 정의를 수호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이 경례는 어머니 말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직한 아버지와 군이라는 조직 그 자체에 바치는 격리였습니다. 수연은 흐르는 눈물 속에 감리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도윤아, 수연이 목이 메어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고맙다. 수연은 아들을 와라 품에 안았습니다. 연병장 중심에서 중장과 소위가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지켜보던 이들이 박수를 쳤고 그 소리는 점차 거대해져 연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연은 아들의 등판을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도윤이 보고 있죠? 당신 닮아 이렇게 컸어요. 니나들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이내 가방 안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말끔해진 시계였습니다. 한명석 소령이 행사가 이어지는 트물카 시내에서 급하게 고쳐온 물건이었습니다.
박살났던 유리는 새 것이 되었고 멈춰 섰던 바늘은 다시금 힘차게 돌고 있었습니다. 째까기는 초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시계를 도윤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준비한 선물이다. 도윤은 묵묵히 시계를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네게 전해주는 거란다. 수연은 직접 시계를 도윤의 왼쪽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시계는 도윤의 팔목에 완벽히 맞았습니다. 이 시계 바늘은 12년 전 그날 멈췄단다.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나시던 날에 수연은 시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 네가 장교가 된 이 순간에 도윤은 시계를 내려다보며 뜨거운 눈물을 떨궜습니다. 어머니, 이 시계를 볼 때마다 명심하렴. 공일은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안 계셔도 그분의 신념은 살아숨 쉰다는 걸. 수연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숭고한 정신이 이제 너를 통해 이어진다는 사실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수연은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주위에선 가족들과 임관한 생도들이 삼삼오오 모여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는게 박수갈채가 연병장을 메었고 연신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반짝였습니다. 수연은 운동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니연니연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연병장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수연과 도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땅 위에서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모자, 당군과 장교, 지나온 날과 다가올 날이 하나로 연결되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니인은 고개를 들어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푸르고 청렴한 하늘이었습니다. 수연은 마음속으로 독백했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진실을 규명했고 정의를 바로잡았습니다. 아들도 잘 키워냈습니다. 수연은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12년이란 세월 동안 가슴을 옥죄던 짐들이 벗겨졌습니다. 죄스러움, 미안한, 울분, 증오 그 모든 감정이 평화로움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내 아들을 보며 밝게 말했습니다. 자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도윤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자는 발을 맞추어 연병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붉은 노을 아래 장군의 제복과 위관의 제복이 함께 빛을 발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인파는 호미처럼 키를 커주며 아낌없는 발치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떼약볕 같은 평화로운 미소가 건졌습니다. 12년 만에 되찾은 진정한 행복의 미소였습니다. 미서열대 뒷판에서 한명수 소령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한소령 수고했구만.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한명석은 절도 있게 경례를 했습니다. 수연은 박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판동우는 수사관이 안가에서 체포했습니다. 현재 압송 중입니다. 장두식의 하수인들은 전방위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핵심 간부 23명은 모두 다 구속되었습니다. 수연은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좋았어. 수연은 잠시 입을 가물고 한명석을 쳐다보았습니다. 한소령, 예, 사령관님 그쪽도 고생했어. 3년 동안 정말로. 위민석에는 시울이 뜨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연인 한명석의 등짝을 힘차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론 능력으로 대우받는 조직이 될 거야. 당신 같은 군인들이 확실히 보상받을 거야. 한명석은 몸리를 올렸습니다. 수연은 다시 발기를 돌렸습니다. 박도윤과 같이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15년 이상 된 낡은 승용차가 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차키를 쥐며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곧 박도윤은 차에 들어갔습니다. 수연도 운전석에 탔습니다. 그녀는 출발을 하기 전 잠시 핸들을 잡고서 먼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는 지휘관으로서의 굳은 살이 배었고 남편이 준 시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흔적을 어루만지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정의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계속될 뿐. 수연은 엔진을 힘차게 켰습니다.
차가 서서히 학교 정문을 통과해 나갔습니다. 굵은 노을이 유리를 때리며 모자의 옆모습을 붉은 빛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운동장에는 아직도 함성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이제 시작한 장교들이 부모들과 축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전쟁은 멈췄습니다. 10인년을 고대해 온 비밀이 드러났고 10인년을 쫓았던 그 조직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이 자랑스레 인과를 했습니다. 수연을 룩미러로 뒤편 운동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츰 멀어지는 운동장에서 태극기가 노을빛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웃음 지으며 저 멀리 앞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 구독자 분들은 어떠했나요? 주인공 수연같이 긴 세월 인내 버티며 숨겨진 사실을 찾아낸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시 자신의 소실을 지키가 억울한 취급을 당했던 분이 계신가요? 가끔은 판결이 늦게 와도 마침내 사실은 밝혀지고 신용은 복구된다는 점을 이번 스토리가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하단에 적어주세요. 매일 건승하시고 즐거운 날 가득해요. 최종적인 의미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급은 자란이 아니라 책임이고 참교육은 주먹이 아니라 절차로 완성된다. 남을 깔보는 순간 그 사람의 정체보다 먼저 내 인격이 무너진다. 끝까지 버틴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결정타를 위한 통제였다.